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경기도 용인 기흥 캠퍼스에 최첨단 연구개발단지를 건설합니다. 삼성은 50년 반도체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4만전자까지 내려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오늘 5.98% 오른 5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16%, 코스닥은 0.6% 올랐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후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없으면 합병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K방산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중남미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잠수함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위, 자산, 장비의 공동 생산과 개발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경기도 용인 기흥 캠퍼스에 10만 9천 제곱미터 규모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건설합니다. 2030년까지 총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은 50년 반도체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들어서는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단지. 10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는 이 단지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삼성전자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흥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설비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투자 규모는 총 20조 원. 내년 중순부터 R&D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기흥을 차세대 첨단 기술의 산실로 반도체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 반도체 관련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의 인프라를 갖출 방침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극자외선 노광 설비와 신물질 증착 설비 등도 도입합니다. 또 웨이퍼 2장을 이어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인프라 등을 도입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50년 반도체 역사가 시작된 기흥 캠퍼스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흥 캠퍼스는 지난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삼성전자가 1983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 이후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1983년 양산라인 착공을 시작으로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고 1993년 메모리 반도체 1위 등을 이뤄낸 반도체 성공 신화의 산실입니다. 현재 기흥 캠퍼스에선 파운드리 8인치와 12인치 라인, LED 라인 등을 가동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4만전자까지 내려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최근 국내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효과에 힘입어 좀 크게 올랐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98% 오른 5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하고 임원들도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는 등 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한 덕분입니다. 다만 순매수세로 출발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중 방향을 전환해 727억 원의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감하는 등 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점 매수한 개미들이 주가 방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8거래일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로 2조 3,347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인 지난 15일 장마감 후 향후 1년간 10조 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며 이 가운데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이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7년 만이며 2014년과 2015년 이후 네 번째입니다. 앞서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과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 경영진들의 책임 경영 일환으로 지난 9월 집중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데 이어 회사 차원의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 오름세는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업계와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일시적 반등에 그쳤으며 중장기 상승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 부분의 펀더멘털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 부양 자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만큼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실적에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지표가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임을 가리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는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조 원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는 9개월에 거쳐 주가가 59.1%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도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힘을 받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16% 오른 2,469.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7% 오른 2,440.3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5억 원, 19억 원 순매수했고 연기금도 43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729억 원 내다 팔면서 7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달러 안정화 영향,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로 인한 주가 상승, 금융당국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 콜리아 밸류업 지수 연내 구성 종목 특별 변경 일정 발표 등 그동안 부재했던 상승 재료가 쌓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도 상승 마감했으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우려로 급락했었던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폴티스, LG 화학 등도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의 영향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60% 오른 689.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0.28% 내린 683.53으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1,582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809억 원, 6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흐름이 코스피의 반등으로 이어질까요?
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5,82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나홀로 사자를 외쳤으나 외국인이 1조 7,117억 원, 기관 819억 원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특히 트럼프 리스크 우려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거래일인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은 637조 4,877억 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2.3%까지 줄었습니다. 이날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팔자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과매도 구간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만 5.63% 떨어져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여태껏 미국 증시와 차별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지난주 뉴욕 증시가 약세장을 보였다는 점도 우리 증시가 반등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 및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씨 승인을 받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없으면 합병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 결합 전 남은 절차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여부, 이르면 이달 말쯤 이 씨의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기업 결합이 최종 완료됩니다. 기업 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 승인을 모두 얻게 되는 겁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양 기업의 합병으로 경쟁 강도가 약해지면 고운임을 유지하고 정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항공사의 운임을 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쟁사의 운임인데 양 기업이 합쳐지며 국내 유일 풀서비스 캐리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 점유율이 90% 이상이라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고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합병 후 정비 비용도 절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프레덴 휘트니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롤스로이스 엔진을 주로 사용 중인데 합병 후엔 엔진을 단순화해 정비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영종도에 연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엔진 정비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엔진 정비 능력은 기존 100대에서 450대로 4.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K방산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중남미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잠수함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위자산, 장비의 공동 생산과 개발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국과 페루가 육해공 방산 협력에 나섭니다. 지난 16일 한국과 페루 정부는 정상회담을 갖고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부품 공동 생산, 해군 잠수함 공동 개발 등 3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육상무기에서는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 조병창과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데에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친 공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향후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대르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루 군 현대화 사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카이가 페루 국영 항공 전문 기업인 세만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중남미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페루는 현재 노후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카이의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카이는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구성된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해양방산에선 HD현대가 페루 국영조선소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는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조선산업 발전 지원 등 페루 정부와 해군의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K방산이 페루를 교두보 삼아 다른 중남미 국가로도 진출을 확대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부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총체적 난국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현 경영진 대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 관련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오늘 오전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사무실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내부 문서와 결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 손 전 회장 자택과 우리은행 본점,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손 전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부적정 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 씨 등 3명이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시점 직후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사 결과 외에도 거액 추가 불법 대출 관련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시작된 금감원의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는 당초 지난 15일까지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반년 가까이 검사를 진행 중인데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 비율과 자산 건전성을 비롯해 내부 통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뒷정리를 위해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손실업 수력 등 자본 비율 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분기 우리금융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 13%보다 낮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는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합병과 신사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에서는 25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올해만 4번째 금융사고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국내 타이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타이어 3사에서 전체 매출 비중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북미 지역. 북미는 타이어 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는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앞두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외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에, 금호타이어는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기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관세 장벽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미국 생산기지에 약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2022년 미국 조지아 공장을 증설해 생산 능력을 400만 개에서 450만 개로 늘려뒀습니다.
반면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넥센타이어는 중국과 유럽, 체코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기조 아래 관세 부담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 특히 중국 공장은 60%의 추가 관세가 붙어 미국 수출 땐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북미를 포함해 글로벌 전 지역을 후보군으로 놓고 5번째 신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부지도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미국에 4개의 광역 물류센터를 설치하며 유통망 재구성에도 나섰습니다. 그동안 넥센타이어는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타이어를 생산해 배로 운송했는데 현지 유통망 구성으로 빠른 수급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변수로 셈법이 복잡해진 타이어 업계.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빅3의 올해 3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생명은 무려 40% 넘는 성장을 보이는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수정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4분기 실적 방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생명보험사 빅3의 실적 희비가 갈렸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순이익 2조 421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보다 40% 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8,760억 원을 기록해 약 18% 증가했습니다. 한화생명은 3분기 누적순이익 7,270억 원을 내며 1년 전보다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주요 생명보험사 5곳 중에서도 유일하게 역성장했습니다. 연초부터 시행된 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같은 제도 변경 영향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한 데 더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1,4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후퇴한 겁니다. 지난 8월 장교동 사옥을 매각하면서 얻은 2,800억 원의 매각 이익으로 실적 하락폭을 일부 상쇄해 10%대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화생명을 제외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대체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 하지만 올해 연말 결산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을 적용할 경우 생보사들의 실적 방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보업계의 내년 순이익은 올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제도 강화죠. 무저해지 가정 변경 같은 거, 생보사들의 성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발생해서 보험 시장 자체의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원칙 모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결산 시 수익의 핵심 요인이 되는 보험 계약 마진 CSM이 2천억 원가량 감소하고 보험사의 지급 여력 수준을 가늠하는 킥스 비율도 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은 재산보험 영역으로 사실상 손해보험업계가 80%를 장악하고 있어 생보업계 타격은 비교적 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롯데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제주와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들은 오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롯데가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것이고 차입금은 39조 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단기 순이익은 1조 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가 촉발됐다는 취지의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여기엔 롯데 이커머스 계열사 롯데온이 수조 원대 적자를 냈고 유통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을 예상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 지라시는 롯데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으로 전파돼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여주시에서 명성태왕후 탄신 173주년 숙모제가 진행됐습니다. 명성황후 생가에 있는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명성태왕후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 탄신 171주년 숙모제부터 최종 시호인 명성태왕후로 호칭하여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숙모제는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 실내에서 작헌례를 시작으로 기념식 및 헌화,
축하 공연, 체험 프로그램, 황후의 잔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명성태왕후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을 보낸 소중한 장소인 여주에서 역사적 인물인 명성태왕후의 강직하고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